선생님 아까 그 장이 예. 샌다라고 했는데 예, 그 새는 장 증후군이 있다면 뭐 싱크홀처럼 소장에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장에 그렇게 큰 구멍이 생기면 사람이 죽겠죠. 사진 한번 보실게요. 예. 예. 먼저 건강한 장벽은 장점막 세포 사이사이가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사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이로 막 뭔가가 쏙쏙 들어갈 것 그러네요. 같아요. 아무래도 뭐 빠지기도 맞아요. 하고. 그 틈 그렇죠. 사이로 소장의 점막 세포와 세포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벌어진 틈으로 오염된 음식, 독소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혈류로 유입이 되어서 인체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각종 근만성 감염성 질환 및 자가 면역 질환 등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생기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몇 %가 장에 있을까요? 면역세포는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절반 정도 있으려나? 한 50%? 진짜 50%? 조금 더 써보세요. 컸어요? 예. 70%? 오, 맞아요. 정답은 70%입니다. 딱 맞추셨어요. 미안한데 너무 잘 알면 다음부터 나 몰랐어. 나 진짜 찍은 거야. 네.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약 70%가 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아니, 그럼 장만 건강하다면 병에 걸리지 않겠네요. 네. 우리가 병력을 배치할 때 어디에다가 군인을 가장 많이 배치할까요? 보통은 이제 적과 마주하는 전방에다가 배치를 많이 하죠. 맞아요. 바로 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보면 입, 식도, 위장, 소장, 대장, 항문이 끊이지 않고 하나로 쭉 연결된 관이거든요.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균, 상한 음식물, 독한 약물, 중금속과 같은 나쁜 주권들이 계속 몸으로 들어와요. 장은 몸을 외부에서 지키는 최전선 기지이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의 70% 정도가 장에 탑재되는 거죠. 네. 우리 옛날 과학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소장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3, 4m 되려나? 조금 더 올려보세요. 더해요 또? 예. 수연 씨! 몇 미터? 한 그럼 8m? 너무 긴가? 8m? 맞아요. 키가 서양인들은 8m 정도 된다고 와.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동양인들은 좀 길이가 짧다고 그렇죠. 한 6 내지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6개서 네. 예. 와. 그렇죠. 우리 키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네. 소장의 구조를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소장을 확대해서 보면 소장의 장벽은 융털이라고 불리는 돌기로 덮여 있고 융털 안에 있는 모세혈관에서는 포도당, 비타민 B,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되고요. 암죽간에서는 지방산과 같은 지용성 영양분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장의 또 점막을 쫙 펴면 또 넓이가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근데 막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봤자 너무 배 많이 안이 있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요. 피자 한 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죠. 큰 피자 라지 우리가 사이즈. 6m 길이의 길이가 6m 친구분한 네요? 유모의 면적이거든요. 아, 수학 시간에 안 잘 거라. 과학 시간. 과학 시간. 똑똑하시네. 내가 이런 사람이랑 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치?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정확한 거야. 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맞아. 아, 과학 시간에 안 잘 걸. 아. 과학 시간에.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육모의 면적은 총 250제곱미터인데요.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150 우리 그 제곱미터. 테니스 코트 있잖아요. 단식 말고 복식 테니스장 코트의 넓이 정도가 돼요. 네? 와, 엄청 넓다. 그러니까 250제곱미터면은 우리가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쉬운 평으로 얘기하면은 한 75평 되는 거예요. 넓다, 진짜. 75평.
말도 안 돼. 이 융털의 돌기 하나하나는 미세융털이라는 작은 주름으로 메워져 있는데 만일에 장에 새는장 증후군이 있다면 이 주름의 틈새에서 나쁜 독소와 물질들이 몸속 혈류를 타고 몸속 여기저기 퍼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방광염, 질염 등의 생식기 질환, 관절통, 근육통, 아토피, 건선, 알러지 비염 등 각종 알러지 피부 질환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알레르기는 물론 당뇨병, 동맥경화 등 만성 질환, 심지어 암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와, 아니 이런 것들 때문에 당뇨병에 동맥경화에 음. 암까지요? 네, 최근에는 새는장 증후군과 관련된 질환의 연구가 활발한데요. 새는장으로 인한 장내 독소 유입이 지방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네. 미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있어요? 우울증, ADHD, 심지어 치매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새는장 증후군으로 생긴 염증이 뇌로 가면 우울증, ADHD, 치매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바늘 구멍으로도 항소바람이 통할 수 있는 것처럼 장에 생긴 미세한 구멍이 큰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장이 새는 분들이 많나요? 제가 매일 진료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새는장 증후군으로 인해 생긴 질환으로 내원하고 계세요. 특히 요즘엔 젊은 장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셨는데요. 먼저 17세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어리네? 엄마가 학생이네. 데리고 오셨어요. 네. 증상을 들어보니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브레인 포그, 그다음에 만성 피로로 인해서 학습 장애로 내원을 한 거죠. 그런데 아들을 치료하다 보니 어머님은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불면증과 이명 골다공증까지 앓고 계셨어요. 야,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진단을 하셨을 때 새는장 증후군인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오늘 진짜로 아토피 피부염이면 피부과 가고 이명 있으면 이비인후과 갔을 거예요. 맞아요. 같은 환자분들이 여러 군데 병원을 전전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 마찬가지 다른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제 혈액 검사와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새는장 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됐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머니와 아들 모두 건강해져서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진짜. 정말. 이번에는 남매가 오셨어요. 오빠는 아주 마른 체형에 우울증을 주증상으로 오셨고요. 반면에 여동생은 비만한 체형이었는데 1년에 2달만 생리를 하는 생리불순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이 집안에도 엄마를 보니까 엄마도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한 집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으면 다들 너무 맞아요.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분위기가 안 힘들어하고 좋죠. 이 가족들도 모두 새는장 증후군 때문에 장 점막의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영양분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아이고. 면역 반응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병들에 걸렸던 것입니다. 아이고, 엄마, 아들, 딸 셋 다요? 네, 맞아요. 어머. 새는장 증후군으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오히려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를 내는데 필요한 영양소의 부족으로 늘 피곤하고 반복되는 염증 반응으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서 생리불순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럼 보통 일반 분들이 예. 새는장 증후군의 증상이 어떤지, 본인은 나는 어떤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장 점막의 투과도 검사도 있지만 제가 본 환자들을 비추어 봤을 때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복통이나 소화불량, 가스의 과다한 배출, 변비, 묽은 변이나 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비롯해서 만성 피로감, 무기력이 있어요. 난치성 비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심각한 체중 감소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